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한국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군 당국이 한국전 참전 실종자 가족 대상 연례 설명회에서 북한이 2018년 넘긴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새롭게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미국 백악관이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한 내용 디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내 기독교인 수십 명이 중국 당국에 구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최근 구금 260여일 만에 한 명의 목회자가 석방됐는데요. 특별 인터뷰 순서에서 김명일 시온교회 목사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들으시고 아메리카 250 순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역으로 어떠한 임시 항로도 승인이나 통행료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합의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기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협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의가 곧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는 열려있는 상태라면서도 해운 회사들이 이란의 공격과 기뢰를 우려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겐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봉쇄가 있고 우리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 무언가를 발사할 수 있고 언제나 뭔가를 쏘거나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뢰 하나만 떠 있어도 상황이 꼬이게 된다면서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의 선박이 기뢰에 우연히 맞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당국자는 6일 이란과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항로는 어떠한 승인이나 통행료, 비용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입출항 선박의 통항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합의의 최종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가 항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VOA에 모든 임시 항로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승인이나 허가도 필요 없고 통행료나 다른 비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역이며 어느 누구도 항로 자체나 통항 권한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함께 지난 2월 28일 공동으로 개시한 군사작전을 매우 중요한 작전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날아가 버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끝나는 즉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전쟁은 곧 끝날 것이며 그들이 더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두 가지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즉각적인 합의이며 다른 하나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
보도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차세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위한 마지막 개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나사는 이를 통해 우주 정거장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7일 국제우주정거장 ISS 외부에서 우주 유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정거장의 전력 시스템 개조와 성능 향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나사 공보 담당 조셉 자크제프스키는 승무원들이 복귀한 뒤 미국의 96번째 우주 유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비행사 제시카 메이어와 아닐 메노는 국제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가 올해 후반 도입될 태양광 전력 시스템 설치를 위한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자크제프스키는 이번 우주 유영이 2026년 들어 네 번째 우주 유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주 유영은 미 동부 시간 기준 오전 8시 33분 국제우주정거장이 독일 상공을 비행하던 중 시작됐으며 약 6시간 30분에 조금 못 미치는 동안 진행된 뒤 오후 3시에 종료됐습니다. 우주유영 비행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도빈스는 이번 우주유영에서 태양광 배열 전개를 위한 최종 개조 키트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빈스 비행 책임자는 승무원들은 태양광 배열 설치를 위한 우주 유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장비를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어 우주비행사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 발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대형 지지 구조물이라며 기존 태양광 발전 장치를 보강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 접이식 태양 전지판 아이로사는 기존 태양광 발전 장치보다 더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차세대 전력 시스템입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 장치는 가격이 비싸고 무게가 무겁고 운용이 복잡한 반면 아이로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추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새로운 아이로사가 국제우주정거장의 핵심 운영을 지원하는 추가 전력을 제공하고 임무 종료 후 우주정거장을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궤도 이탈시키는 데도 필요한 전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크제브스키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우주 유영의 핵심 목적은 새로운 아이로사 기술 설치를 앞두고 필요한 개조 작업과 케이블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된 장비 가방의 무게는 약 150kg이며 여기에는 아이로사 설치를 위한 지지대 6개와 장착용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크제브스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새 태양광 패널은 올가을 상업용 화물 보급 임무를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전체 8개 전력 채널 가운데 현재까지 6개 채널에는 이미 아이로사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2개 채널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은 상업 화물 보급 임무 35를 통해 전달돼 전력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우주 유영은 메이어 우주 비행사에게는 개인 통산 6번째이며 매넌에게는 첫 번째 우주 유영입니다. 매넌은 지난 7월 14일 국제우주정거장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메이어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했습니다. 당시 역사상 최초로 여성만으로 구성된 우주 유영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나사는 이달 13일과 25일에도 추가 우주 유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한국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7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위 실장이 4일 스틸 대사와 부임 인사차 접견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 자리에서 향후 국가안보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고 이들 매체는 밝혔습니다.
위 실장과 스틸 대사는 과거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이 스틸 대사의 연방 하원 의원 시절 교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같은 날 한국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에 도착했고 4일 신임장 사본 제출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7일 자신의 X 계정에 부임 첫 주 활동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 정말 보람찬 시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굳건한 파트너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펼쳐질 여정도 많이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네, 미군 당국이 한국전 참전 실종자 가족 대상 연례 설명회에서 북한이 2018년 넘긴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새롭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해 발굴 및 송환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력 요청에 7년째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6일부터 이틀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한국전, 냉전, 참전 실종자 연례 정부 설명회에서 신원 확인 성과와 새로운 발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6일 열린 행사에서 발언을 통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 55개에서 지금까지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자에서 나온 유해 중 99를 한국 측에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only thing come out of that commitment was the return of 55 boxes. We have identified 112 Americans from those boxes. We have turned over 90. 맥키구 국장은 또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키구 국장은 DPAA가 수년 전 DMZ에서 처음으로 조사 임무를 수행한 데 이어 올봄 다시 DMZ에 복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한국 및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는 조사뿐 아니라 실제 발굴과 수습 작업까지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해 한국 해군 함정과 잠수 장비를 지원받아 수중 조사팀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DPAA는 오랜 기간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던 한국전 전사자 유해 861구에 대한 재발굴 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7단계를 몇 달 전에 시작해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해들이 정전협정 이후 일본에 있던 미 육군 중앙신원 확인연구소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이후 70년 가까이 무명용사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키구 국장은 그러나 북한과의 협력은 여전히 끊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54 countries we work in cooperate readily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recognize the humanitarian nature of this sacred 맥키구 mission. 국장은 우리가 일하는 54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며 북한군과의 마지막 대면 접촉은 2019년 3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모든 차원에서 소통을 시도했지만 지난 7년 넘게 모든 요청이 철저한 침묵으로 돌아왔다며 이는 범죄이자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북한에서 농업, 식량, 의료 지원 활동을 벌여온 미국 비정부 기구 가운데 단 한 곳도 북한에 복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DPAA의 유해 송환 협력 관련 임무가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 10년 전 상황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소개됐습니다. 맥키구 국장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공동봉환식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미군 발굴팀이 찾은 유해 10구를 한국 측에, 한국 측이 찾은 유해 3구를 미국 측에 상호 인계하는 행사를 주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스웨덴군의 프레드리크 스톨베리 소장은 한국 안보 정세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톨베리 소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주재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단장으로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스톨베리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미사일, 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경제 지원과 연료, 식량, 군사기술, 실전 경험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협력이 북한의 군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교한 무기와 짧아진 대응 시간, 줄어든 소통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가장 큰 위험은 의도적인 도발 결정이 아니라 서로를 오해하거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확전으로 이어지는 우발적 사건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3척이 이례적으로 중국 해역에서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 선박이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연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3척이 포착된 곳은 중국 푸젠성 핑탄 남쪽 해역입니다. BOA가 6일 선박 추적 서비스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유조선 유선호와 성원 2호, 금진강 3호는 모두 핑탄 남쪽 난 하이다오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송신했습니다. 세 선박은 모두 중국 연안의 섬 인근 해역에서 항적이 확인돼 사실상 중국 해역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 선박이 모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란 점입니다. 지난 2018년 유엔 안보리는 유선호와 성원 2호가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금진강 3호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선적 취소와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입니다. 이처럼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유조선 3척이 북한에서 약 1000km 떨어진 중국 연안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 선박, 특히 제재 대상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재 대상 유조선 3척이 중국 연안에서 스스로 위치 신호를 송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당 해역에 진입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해역은 과거 북한 선박들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확보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된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에 포착된 새 선박이 실제 환적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 선박 최소 6척의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포착된 선박 대부분도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켠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인근 해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 선박이 어떤 화물을 운송했는지 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OA는 이번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들의 중국 연안 출현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